이제 조금 틀어놔야겠다. 이렇게 조금만 틀어놔야겠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어디지? 할 수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본 내용이에요. 본 내용인데, 자, 봅시다. 요거 잠깐 빌려두고, 자, 오늘은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요. 근하고 계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건데, 이쪽 얘기는 수능 때까지 계속 써먹습니다. 계속 써먹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었어요. 자, 이 방정식을 갖다가요, A로 나눠줄게요, 그냥. 자, 최고차항이 이제 1로 변했습니다. 자, 이 방정식의 근하고 이 방정식의 밑에 있는 방정식의 근하고 같을까 다를까 다은아? 이 위에 있는 방정식의 근하고 밑에 있는 방정식의 근하고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 그죠? 네. 왜? 이게 같은 방정식을 그냥 변형시켰을 뿐이니까. 이 방정식의 근을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요, 하나를 베타라고 그럴게요. 알파 이렇게 써요. A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A하고 알파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 쓰다 보면은 A하고 알파하고 헷갈려가지고 틀린 학생들이 있는데, A는 좀 작게 쓰시고요, 알파는 이렇게 좀 크게 쓰세요. 같이 나올 때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잘 좀 구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라는 근을 가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책에는 이제 근의 공식을 갖다 꽉 써가지고 이제 직접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그러지 말고 얘가 알파하고 베타로 근을 가진다면 당연히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야? x-알파 무슨 숫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 그래서 이제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 된 거지. 진우야, 됐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려면 이렇게 인수분해 됐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겠지. 자, 얘를 갖다가 한번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돼요. 계수 비교해 주니까 얘가 이렇게 됐었는데 얘는 요거잖아요. 비교해 주니까, 계수 비교해 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여러분들이 최고차항을 1로 만들어준 다음에 나눗셈 해가지고 혹은 곱셈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수 읽어주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5 붙여야 돼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다. 이 상태에서 읽어줘도 괜찮습니다. 공식이 외웠습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된다? 생각보다 계수에서 바로 딱딱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근과 여기 있는 계수가 관계가 있더라. 그런데 그 관계가 아주 복잡하고 좀 더러우면 상관없어. 더러우면 참 써먹기가 나쁠 텐데 굉장히 간단한 관계가 있더라. 용산에 계신 그분이 이제 선생님하고 어떤 관계냐 하면은 선생님의 이제 할아버지로 이제 35대까지, 30대까지 올라갔다가, 그쪽에서 이제 셋째 아들로 쭉 내려가가지고 이제 한참 내려가면, 뭐야, 이름 복잡해지잖아요. 우리 삼촌이야. 어머, 닮았다. 배 나온 것도 똑같고. 어머, 선생님도 술 좋아하신다는데, 그분도 술 좋아하시고, 어머나, 어쩌면 그게 똑같아. 이러지 말고요. 부인한테 꼼짝 못하는 것도 똑같네? 자, 아무튼 간단한 이런 관계가 있다. 요 식을 갖다가 요 두 개의 식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진우야? 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
라고 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이 두 개의 수식을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됐어요? 자, 이게 다예요. 네. 이걸 갖다가 이 관계식을 찾을 때 근해 공식을 직접 써가지고 한번 루트 돼 있는데 복잡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야.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돼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이거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저거 인수분해 안 됩니다. 진우야 이거 인수분해 안 돼. 여기가 플러스 2로 돼 있어야지 인수분해 되는 거야. 네. 자, 여기서 얻어지는 것은 뭐냐면 찾는 조건은 알파 더하기 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그래서 얼마라고 여기서 최고 최한 계수가 1이니까 그냥 계수를 그냥 읽어주면 돼. 3 됐어요? 공식을 외웠는데 그게 그건지 모르겠어? 선생님 여기 A 없는데 너 그러고 있니 지금 너 지금? 설마? 여기 A 없는데요 이러고 있어? 저기 똑바로 차려야 돼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있으면 얘를 네, 처음부터 계수가 1이니까 그냥 이 상태로 주어져 있는 거야. 두 근의 합이 얼마라고요? 여기 있는 계수에다가 마이너스 4 붙이면 돼요. 곱은 얼마라고요? A분의 C라고요. 그냥 갖다 읽으면 된다고요. 최고차한 계수를 갖다가 여기에 2 이런 걸로 돼 있으면 나눠가지고 이런 꼴로 만들어준 다음에 계수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야. 됐냐? 자,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3.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야 그러면? 진이 얼마야?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야? 얼마야? 2요. 그냥 그대로 읽어주세요. 최고차항이 1이면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자, 두 개의 식이 얻어졌어요. 자, 이제 얘네들 구하래요. 이제부터 문제는 뭐예요? 뭐 하면 되는 거야? 1단원 왜 배웠는지가 나오는 거지. 1단원 왜 배웠어요? 1단원에 뭐 있어? 식의 변형 배웠잖아. 그때 거 복습 또 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이상하게 더한 거 곱한 거 이렇게 변형을 많이 시키더라 이거지. 여기서 써먹으려고 했던 거야 바로. 자, 이제 계산하시면 얼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3이야. 그러니까 9. 그 다음에 플러스 4 해서 얼마? 13. 자, 2번 보자. 2번은요. 분모 통분해 주시면요.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우리가 1번 문제를 안 풀었다면은 1번 문제를 새롭게 위해서 다시 풀어야 되지만 우리는 다행으로 1번 문제를 미리 풀었죠. 그러니까 1번 결과는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나 샌드위치 만들어야 되는데, 삶은 계란 삶아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계란을 삶아놓은 게 있어요. 냉면을 먹으려고. 그럼 갖다 내가 쓰면 되죠. 그래서 뭐 새로 삶아 먹든지 겠죠. 자, 알파 베타가 얼마? 써요. 찾아놓은 조건을 쓰시고요. 이 얼마? 13. 마이너스 2분의 13.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얘를 변형한 변형식 어떻게 되지, 진이? 변형식 어떻게 돼요? 더한 값과 곱한 값으로 변형된 거. A. 요렇게 변형된 것을 여러분들은 A, B로 해가지고 1단원에서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때에 할 때에 자꾸 이제 막 그냥 버벅대고 했더라도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가지고 계속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9구단 처음 배울 때 한번 생각해봐. 9구단 처음 배울 때 7 곱하기 4가 얼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7 곱하기 4가 얼마야? 그러면 7일은 2학년 처음에 27은 7, 7이 14, 7, 3, 7, 7, 4, 28 28이요. 막 이런 식으로 대답했잖아. 그럴 때에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했니? 야 이놈아 7, 4 하면 28 바로 나와야지. 오이씨 어떻게 그렇게 바로 나와요? 근데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잖아요. 계속 쓰다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근데 계속 자유롭게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요. 공부가 부족한 거야? 노력을 안 하는 거야? 학습량이 부족한 거예요. 자, 자꾸 공식 써놓고 쓰시면 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3이야. 그래서 3의 세제곱은 27. 3 곱하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베타는 플러스 3이야. 그래서 27 더하기 18 얼마? 45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4번에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단번엔 모르고요. 제곱은 알아요. 얘는 이렇게 변형식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변형식 모르면 못 푸는 겁니다. 그냥. 친이야 변형식 안 외우고 있으면 계속 틀리는 거야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3이야. 그래서 9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8 되겠네요.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6. 17이 되는데 선생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냐고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 루트 17일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루트 17일 수도 있어요.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니까. 근데 알파가 더 크다. 그러면 양수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근과 기수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제를 한 문제 봤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네 하면서 자꾸 공식 써놓고 그리고 식변형 자꾸 나오니까 식변형하는 거 자꾸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식변형 된 거 아직 충분히 익숙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하기는 이거 아무래도 불안해가지고 여기 문제 풀기 전에 여기 유제 5-9번이 있거든요. 유제 5-9번 이거 풀고 이거 예제 같이 하도록 합시다. 좀 익숙해진 다음에 이걸 해야 돼.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호를 일단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기호를 아무렇게나 막 설정하게 되면은 준호야 앞에 봐요. 가장 난감한 학생을 얘기할게. 이 문제 설명 안 듣다가 1번 어떤 학생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근의 B가 2대 3이다.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하나를 베타라고 두면 알파 대 베타는 2대 3. 그렇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근의 합은 얼마지? 여기서
뭐? K는 어디 갔어? 오케이. 두근의 곱은 얼마? 12. K 값을 구해라. 이러니까 이제 이 식을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해가지고 3알파는 2베타 연립방정식 푸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물론 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문자를 놓을 때에 두 근을 갖다가요. 하나를 2알파 또 하나를 3알파 근이 알파가 근이 아니야. 2알파와 3알파가 근입니다. 문자를 처음에 하나만 만드는 거야. 근을 2대3으로 놨다라고 할 때에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알파가 1이면 2, 3이 될 테고 알파가 5면 10, 15가 되겠죠. 항상 2대3이 되는 거죠. 알파가 뭔지는 모르고요. 문자를 두 개 쓰지 말고 하나만 쓰면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 근의 합이 합 더해주니까 얼마? 5알파 얘가 5K야. 두 근의 곱은이요. 곱해주면은 6알파 제곱이 얼마야? 10이야. 아하. 알파 제곱은 얼마다? 2가 되나요? 됐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알파하고 K는 같은 놈입니다. 알파하고 K는 같은 놈이야. 됐어요? 자. 알파하고 K는 같은 놈이야. 그래서 알파는 얼마다? 루트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수도 있어. 자, K 값을 구해라. K 값 얼마다? 루트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일 수도 있고 K 값하고 알파가 똑같으니까. 예전에 갑자기 루트가 나와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답을 좀 확인해 봤어요.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문자를 처음에 두 개 만들게 되면은, 봐봐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연립방정식인데, 미지수가 몇 개짜리? 3개짜리. 알파, 베타, K. 미지수 3개짜리. 그리고 차수는 2차. 풀기가 나빠져요. 아주 나빠집니다. 되도록 풀기 좋은 상태로 처음에 만들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근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2루트 2하고 3루트 2가 근이 되거나, 마이너스 2루트 2하고 마이너스 3루트 2가 근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 상관없다. 두 번째로, 두 근의 차이가 2다. 큰 근을 알파, 작은 근을 베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문자를 처음부터 적게 나타내면 좋습니다. 문자를 처음부터 적게. 자, 차가 2라고 그랬으니까 작은 놈을 갖다가 그 두 개 중에서 작은 근을 알파라고 하면은 이거 더 큰 근 있겠죠. 그럼 큰 근은 진이야? 얼마로 나타낼 수 있겠어? 작은 근을 알파라고 했어요. 그럼 큰 근은요? 베타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베타 쓰지 말고 알파를 이용해서 이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큰 근을 알파로 표현하게 되면 작은 게 알파야. 차이가 이만큼 나. 큰 근은 알파 더하기 문자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얘가 베타인데 베타라고 쓰지 말고 알파 더하기 1라고 쓰자 이거야. 이 내용을 이용해서 문자 하나가 없어졌잖아. 두 근의 합이 얼마죠? 여기서 실행해서 대답해봐. 두 근의 합 얼마야? 근거에 대한 예로 읽어보면은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얼마? 그냥 M. 왜 그냥 M인지 공식 봐봐.
공식 한번 봐봐. 마이너스 m이 돼야 될지 m이 돼야 될지. 공식 봤어? 어? 공식 봤어요? 다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돼 있으면 두 근의 합이 얼마야? 공식에서 계속 그냥 그대로 읽어줬니? 아니잖아.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m이 돼야 마이너스 m이야? 그냥 플러스 m이야? x의 계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그거 부호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네. 왜 플러스 m이 되는지 알겠어요? 네. 두 근의 곱은요? 지는 계속 대답해봐. 곱은 얼마야? 최고 차항이 1이면은 그냥 상수항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네. 마이너스.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더하니까 2알파 더하기 2는 m. 두 근 곱하니까 알파하고 알파 더하기 2 곱하니까 얼마더라? 자, 모르는 거 두 개, 식도 두 개인데 지금 이거 알파를 알고 이거 m을 알고 싶어도 m을 먼저 알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m을 먼저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자, 어떻게 해줘요? 네, m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요. 대입을 해가지고 알파부터 알아내기 싫어도 알파부터 알아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자 이렇게 대입을 이용합니다. 물론 두 식을 더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m이 사라져요. 두 식을 더해도요. 자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이 문제는 시험에 무지하게 나옵니다. 이 타입의 문제가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그래서 알파 플러스 5 알파 마이너스 1 알파는요 가능성이 있어요. 알파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요 알파가 1일 수도 있어요. 알파가 5이면요 두 근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 2보다 크니까 이 경우에는 두 근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이 되는 거야. 하나는 1이 되고 하나는 3이 되는 거야. 알파가 1이 돼. 다 만족해요. 여전히. 자, 그때 요렇게 될 때의 알파 값이 마이너스 5라서 두 근이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인 경우에는 m의 값이 얼마가 된다?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해주면 이때는 m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요. 알파 값이 1이면 m의 값이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의 값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됐나요? 이해되셨어요? 자, 필수예제 7번은요,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두 근의 비가 2대3이라 돼 있을 때 알파 대 베타는 2대3 제발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두 근의 차이가 2라고 할 때 알파 빼기 베타는 2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알파 베타는 놓고 문자는 처음부터 하나만. 됐나요? 문자 처음부터 하나만. 나는 남자친구 둘을 사귈 거야. 여자친구 둘을 한 번에 사귈 거야. 그래서 들키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해? 처음부터 하나만 사귀죠. 지혜야, 알겠니? 걱정하지 마.
하나도 없다고요? 맨날 이렇게 걱정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들킬까봐. 자, 여기 있는 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제 10번, 11번. 이 두 개를 지금 해결해 보세요. 같은 형식이에요.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게 나와 있네. 두 홀수, 연속한 홀수다. 연속한 홀수라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5하고 7, 9하고 11 이렇게 연속한 홀수라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작은 놈을 알파라고 두면 큰 거는 이거보다 이만큼 더 크게 돼.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문제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를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 한번 만들어 봅시다.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가져야 돼요. 그런 방정식이에요. 아니, 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요. 이게 바로 이제 두 근으로 갔죠. 그런데 얘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가져요? 아니죠. 얘도 1하고 마이너스 2. 1하고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 되게 많아요. 한두 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어?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있고 앞에 개수만큼만 이렇게 다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하고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인데 2차항 개수가 1이다. 그럼 얘만 쓰면 되는 거고 2차항 개수가 5다 하면은 5x제곱부터 만들다가 이제 난리 나는 거고요. 이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 먼저 여러 개 나오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2차항 개수를 나중에 맞춰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해됐어요? 나중에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최고 차항 개수가 5다 해가지고 5x제곱부터 썼다가는 그 다음부터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어머, 이번에, 무슨 옷이라고 할까? 어머, 이번에, 저기 뒤에 가보니까요. 하얀, 제일 눈에 띄어요. 하얀 옷을 갖다 샀어요. 어머, 옷을 너무 이쁘다. 어머, 딱 입었어요. 외출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직 저것도 안 입었어요, 하나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벗기 싫은데, 보니까 참 난감해요, 그 다음에. 난리 나는 거야. 뭐부터 먼저 맞춰놓느냐, 이거. 뭐부터 먼저 맞춰놓느냐. 요거 근으로 가는 방정식, 요 인수분해 된 거, 요거부터 먼저 맞춰 놓으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혹은 단번에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해줘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하 여기다 갖다 쓰시고요. 더하기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을 여기다 갖다 쓰시면 돼요. 합은 얼마니?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 합을 갖다 쓰시고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그래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차항 개수가 5다. 최고 차항 개수가 5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5를 곱해주면 돼요. 여기다만 5 곱해주면 안 돼요. 그럼 근이 틀어져요. 전체적으로 5 곱해줘야지 근이 2라고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는 거지. 최고 차항이 5래. 이러면
2하고 마이너스 2 근으로 가는 방정식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돼요? 어? 여기다가만 5 곱해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방정식 얘는 1하고 마이너스 2 근으로 가는 방정식이 아니잖아. 당장에 1 집어넣어봐. 답 안 나오잖아. 다른 방정식이에요. 얘하고 같은 근을 갖는 방정식은 여기다가 5를 곱해줘도 같은 근이 달라지지 않아요. 7을 곱해줘도 그 방정식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어? 준비가 됐냐? 자, 여기 이제 오늘 좀 전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요. 다음에 있는 요 1번 요 두 개의 숫자를 근으로 가진대요. 그리고 2차 함계수가 1이래요. 그런 2차 방정식 한번 만들어 보래요. 근을 알려주고 방정식을 만들어 보래요. 자, 위에 나와 있어요. 아니?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데? 다하나? 졸지 말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3이야.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야? 5야. 그러니까 1번 문제를 다시 쓰자면은 3하고 5를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됐나요? 됐어요? 3하고 5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구체적으로 돼 있으니까 아주 쉬워요.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는 0. 만들었어요. 최고치 함계수가 1이래요. 벌써 다 끝났어요. 이 상태는 놔두셔도 되고 마이너스 8x 더하기 15는 0 전개해가지고 됐어요. 3하고 5를 두 근으로 가는 방정식 만들었어요. 그런데 단번에 이렇게 쓸 수는 없었겠는가. 단번에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해요? x제곱 돼 있고요. 두 근의 합이 얼마야? 8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8. 두 근의 곱이 15야. 15. 네. 이렇게 해서 당장에 맞춰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자, 얘는요,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여기 써 있어야 되고요. x 더하기 두 근의 곱이 써 있어야 돼요. 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두 근이래요. 합이라면은 결국 뭐예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두 근의 합이에요. 이게 합이에요.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알파 베타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 알파 베타는 얼마야? 3. 아니, 3이 아니고 5.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그래서 5분의 3이에요. 두 근의 곱분이요.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곱하면 되죠. 알파 베타분의 1이래요. 알파 베타가 얼마야? 5야, 5. 두 근의 곱은 5분의 1이다. 따라서 이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3x 플러스 5분의 1은 0. 이렇게 해서 계수가 분수라서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얘가 얼마예요? 두 근의 합이 얼마? 5분의 3. 두 근의 곱이 5분의 1이야.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다가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는 5를 곱해주겠죠? 5를 곱해줘가지고, 네, 요렇게 해가지고 방정식을 예쁘게 꾸며주긴 할 겁니다. 얘보다는 얘가 더 이쁘죠. 근데 여기서는 읽어주려면 좀 불편하죠. 자, 진행.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얼마?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 두 근의 합이 얼마?
이 방정식 두 근의 합이 5, 5분의 3. 5분의 3. 여기서도 두 근의 합이 얼마? 5분의 3. 그냥 이거 주면 돼. 여기서 앞에 1이면. 두 근의 곱은 5분의 1. 두 근의 곱은 5분의 1. 이걸 주면 돼요. 천천히 이렇게. 그래서 합과 곱을 이용해가지고 방정식을 이렇게 풀 수 있다. 왜? 아까는 두 개의 근이 뭔지 찾아내기가 좀 쉬웠거든. 3하고 5 쉬웠거든. 근데 여기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무리수 나와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무리수 나와요. 이거. 각각 알아내는 게 좀 짜증나요. 그렇지만 두 놈을 더한 것이 그래도 좀 편안하게 나오고 두 놈의 곱이 편안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준다?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과 곱만 알면은 따로따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따로따로 알 필요는 없고 합과 곱만 알면 방정식을 꾸며낼 수 있다. 그리고 풀지 않고 어떻게 된다? 풀지 않고도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정보 중에서 합과 곱에 대한 정보는 그냥 읽어내는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정확한 모습은 인수분해 하든지 방정식을 저희 근해 공식을 풀든지 해야죠. 자, 그럼 밑에 거 해봅시다. 얘들아, 그 다음에 보자. 자, 예제 9번 문제를 이제 넘어가 보는데, 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근데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니요. 자,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인수분해가 딱 봐도 안 되게 생겼잖아. 그죠? 안 되게 생겼는데, 자, 어떤 놈이 있어요. 어떤 식이 있는데, x, 이런 놈을 갖다가 인수분해 한다면은, 물론 여러분들은 쉽게 다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이용해가지고. 근데요, 는 0으로 가지게 하는 두 개의 근 어떤 거예요? 두 개의 근이 하나는 2라고요. 하나는 2예요. 그래서 x 거꾸로 x-1, x-2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자, 우리가 인수분해 갖다가 할 때에 우리가 인수분해 해가지고 방정식 근을 찾지만 거꾸로 주객이 전도된 거죠. 는 0으로 만드는 두 놈 알파하고 베타 값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근을 찾아가지고 x-알파와 x-베타는 베타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하는 거 거꾸로 주객이 전도됐어요.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는 0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해가지고 우리가 x-알파 요 알파 베타를 갖다 우리가 찾아내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알파 베타를 찾으면 인수분해가 갖다 근데 이 상태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요 알파 베타를 요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얘를 갖다가 얘를 요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자, 요런 알파 베타를 요렇게 찾아내려면은 자, 는 0으로 놓고 방정식. 자, 그대공식 써서 구해봐야겠죠. 짝수니까 어떻게 돼요? 짝수 그대공식 어떻게 돼? 진해. 짝수 그대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b'의 제곱 마이너스 h 공식이 이렇게 됐죠? 자, 이게 4야. b'이 2야. 그래서 x는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4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이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근이에요. 그래서 저놈은요 x 빼기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이거 괄호 조심해 주셔야 돼요. 요놈하고요.
x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은 0. 이렇게 딱 되면 이제 인수분해가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공식 안 쓰고도 혹시라도 이렇게 인수분해 했다면은 x는 요놈, x는 요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자, 이거 괄호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두 개의 근을 찾아요. 찾아가지고 x 마이너스 알파 괄호치고 대입해 주셔야 돼요.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거는요. 자, 는 0으로 돼 있을 때의 근의 공식을 한번 찾아보자. 근의 공식으로. 자, 여기 짝수도 아니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어머나 얘 웬일이니?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야 이거? 4, 2, 8, 8, 3, 24 24에서 빼주니까 마이너스 15네 15y. 그래서 두 개의 근이 나왔는데요. 근이 어떻게 되냐고요? 4분의 3 플러스 4분의 루트 15i가 근이고요.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5i가 근이에요. 둘입니다. 자, 그래서 쟤는요 2로 묶어지고 2로 묶어지고 자, 일단 얘를 두 개의 근으로 가는 방정식은 x 마이너스 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거 전개해봐도 여기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앞에다가 2 더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얘는요, 이거 지울게. 그래서 자꾸 2로 묶어주고, 자, 요 방정식을 찾은 거예요. 요 방정식의 해가 인수분해한 게, 이 방식 인수분해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근데 귀찮긴 한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신경 그렇게 안 쓰셔도 돼요. 자, 예제 10번 봅시다. 중요 문제예요.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3이야. 근데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다.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라는 게 중요해요. 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요. 또 다른 근이 하나 더 있을 텐데, 또 다른 한 근이 있을 거예요. 근 두 개니까. 또 다른 한 근은 얼마다? 1 마이너스 루트 3이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여러분 봐봐요. 근의 공식에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야. 봐봐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a분의 루트 돼 있는 게 근이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2a분의 루트. 서로 혈례로 이렇게 근을 가지게 돼요. 꼴이. 됐나요? 그래서 1 더하기 루트 3이 근이면 1 빼기 루트 3도 근입니다. 자, 그냥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네. 자, 또 다른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밑에 있는 건 또 어떻게 될까요? 한 근이 2 플러스 i면 지연아 또 다른 한 근은 또 다른 한 근 또 있을 거 아니야. 2 마이너스 i. 네, 서로 켤레로 긋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 근해봉 꼴이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 그쵸? 근해봉 꼴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가온이가 있으면은 그 아래 동생은 당연히 나온이가 되겠고요. 아니네. 그죠? 네. 가온이 나온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봅시다. 1번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m의 값을 구하라는데, 자, 보세요.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1번에서 두 근의 합. 실제로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두 근의 합. 더해보면 2가 되죠. 계수에서 읽어낼 수 있죠. 2. 맞네요. 과연. 두 근의 곱은요. m이 바로 두 근의 곱이죠. 두 근의 곱은 m이 바로 두 근의 곱이에요. 곱해줘요. 그래서 얼마다? 1 빼기 3. 두 근의 곱이다. 그런데 여기요. 이 근이 허수가 되더라도 근과 계수의 관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가 두 근의 합이야. a가 두 근의 합이 아니고 여기 이제 진의 마이너스 붙여야 돼. 마이너스 a가 두 근의 합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이에요. 이딴 소리 하면 안 돼. 여기서. 아까 그 A, B 붙어 있는 그 자리가 달라. 알겠어요?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자. 여기서 이 식에서 문자식으로 대봐. 두 근의 합이 얼마? 두 근의 합이 얼마? 합이 얼마?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은? B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자,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얘하고 얘 두 개 더해주면 4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두 근의 곱은이요. 2 더하기 I하고 2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되겠죠. 4 더하기 1. 그래서 5입니다.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 다음에 예제 11번인데 오답이 많은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2차 방정식이 있었다.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자, 볼래요? 자, 우선 f 2x-1은 0의 두 근이 얼마겠냐? 자, fx는 0의 근이 알파라는 근이 있어. 그럼 얘의 근이 얼마냐라고 그러면 꼭 하나같이 잘못 대답해요. 2알파 마이너스 1이 근이에요. 이렇게 잘못 대답합니다. 2알파 마이너스 1은 근이 아니에요. 왜냐고요? 한번 써볼게. 봐라. fx를 갖다가 그래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당연히. 뭐 더한 값이 1 곱한 값이 6은 지금 신경 쓰지 말고. 다은아 저기서 똑바로 차려야 돼. 자, 알파가 근이고 베타가 근이에요. 찾았어요. 자, 그러면 f 2x-1은 어떤 건데요? x 자리에다가 얘는 뭐냐고요? 2x-1 x 자리에 쓴 거.
얘가 fx야. 요 식이 fx야.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야. 얘가 2x-1은 0의 근이 제 방정식이 바로 뭐냐면 얘라고. x자리 2x-1인 거. x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 이게 근이 어떻게 돼요? 0으로 만드는 거 얼마예요? 2x-1이 알파가 되게 하는 그런 x의 값입니다.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1이 근이고요. 또 어떻게 근이에요?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 근이에요. 이 알파 마이너스 1은 근이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이 알파 마이너스 1은 근이 아니야. 이 알파 마이너스 1은 근이 아니에요. x에다가 2 알파 마이너스 1 대입해봐도 x에다가 2 알파 마이너스 1 대입해봐. 이거 0 나오나? 0 나오나? 안 나와요. x에다가 뭘 대입해야 돼요? 2분의 알파 더하기 1을 대입해야지 비로소 뭐가 된다? 근이 되게 됩니다. 자, 얘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얘를 하나 더 들어볼게.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1하고 2를 근으로 갔는데 1하고 2. 아주 좋다. 1하고 2.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겼어? x-1, x-2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f 2x는 0의 근은 어떻게 될까요? 2x는 0. 얘의 근이 1하고 2니까 f2x의 근은 2하고 4인가요? 이번에 f2x가 어떤 건가요? 이렇게 돼요. x에다가 2 집어넣고 4 집어넣으면 근이 되나요? 아니에요. 2x가 얼마? 1이 되게 하는 거예요. 2x가 2가 되게 하는 x의 값이 바로 근이 되는 겁니다. 이거. 요런 게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예 요것 때문에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요렇게 식을 꾸며가지고 x가 얼마다? 2분의 알파 더하기 1이 근이고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 근이다. 절대로 2알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2알파 마이너스 1이 근이에요. 이러면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2알파 마이너스 1 근 아니에요? 이러면 뭐든지 이해돼요? 어려워요? f 알파가 0이다. f 2알파 x에다가 2알파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자, 알파가 근이다.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2알파 마이너스 1이 근이고요. 2베타 마이너스 1이 근이에요. 이거 아니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왜 아니다? f2x-1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fx라고 하면은 x 자리에다가 뭘 대입한 거야? 2x-1 쓴 거야. 이 방정식의 근을 찾으라는 거야. 지금 이거. 이 방정식이. 이 방정식의 해가 뭐냐 이거지. 풀어보니까 뭐예요? 2분의 알파 더하기 1이 근이에요. 그리고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 근이고요. x에다가 2알파-1 대입하면은 0 안 돼요. 죽었다 깨나. 안 되잖아요. 2알파-1 대입해봐요. x에다가 2알파-1 대입해봐. 얘가 0이에요? 0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많이 한다? 알파, 베타가 근이다 라고 하면 얘의 근을 2알파-1이라고 2베타-1이 근이야. 이렇게 해서 많이 틀립니다. 대부분. 그거 근 아니다. 그거 근 아니다. 왜 아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볼 필요가 있어요.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그 상태에서 x 자리에다가 2x-1을 쓴 게 f2알파 2x-1이야. 얘가 바로 이 방정식이 바로 이거예요. 위에 x 자리에다가 2x-을 쓴 거. 자, 그래서 근을 찾아보니까 뭐예요? 직접 풀어보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가지고 풀어보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1, 2분의 베타 더하기 1. 자, 두 근을 곱해봐야 되죠? 자, 요 두 근의 곱은요. 얘 두 근은 2분의 알파 더하기 2라고요.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 근이야. 자, 4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어. 자, 알파 베타가 얼마? 6.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fx는 0의 방정식, 이거 자주 등장하는데 fx는 0의 방정식 근이 알파다. f2x-1의 근이 2α-1이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fx는 0의 방정식의 근이 3을 근으로 가졌다. 다른 건 몰라도 fx는 다시 한번 x-3하고 뒤에 뭐 더 있었겠죠. 이렇게 생겼었을 거야. 이 뒤에 있는 건 뭔지 몰라. 3을 근으로 가죠. f 2x-1이라는 식은이야. 어떻게 돼요? 2x-1. 뒤에 있는 거 x 자리에다가 뭔가 들어가겠고 뭔가 수식이 있겠죠. 자, 얘가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x는 얼마예요? 또 하나의 근은 1이에요. 저기 뭐야? 2야 2. 2야 2. 2x-1. 여기 뭐야? 5가 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세요. 여기 두 개 다. 그리고 여기는 문제를 좀 풀어드릴게요. 얘들아, 두 문제를 한번 볼게.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거야. 여기도 봐봐. fx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다.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하나를 베타라고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fx라는 식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x-알파, x-베타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f에다가 7 이렇게 돼 있으면은 x 자리에다가 7 이렇게 대입한 거야. 이렇게 대입한 거야. 물론 얘가 0은 아니겠죠. 당연히 0은 아니겠죠. 자, f 4x-3이라고 하는 거는 식이 어떻게 돼요? x 자리에다가 4x-3을 대입한 그런 식을 얘기하는 거야. 자, 는 0. 자, 여기서 근은 어떻게 되나요? 근이 어떻게 되나요? 4x는 알파 더하기 3. x는 4분의 알파 더하기 3.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주면은 누가 3이 어떻게 이상하게 보여? 또 하나의 근이 뭐예요? x는 4분의 베타 더하기 3. 3하고 베타가 구분이 안 되게 생겼어. 자, 요 두 개가 근이에요. 두 개를 더하래요.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알파 더하기 3, 베타 더하기 3. 그래서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얼마예요? 답은 1로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 거에서 아마 많이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할 텐데 좀 전에 썼던 바로 지금 썼던 이 방법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런데 보니까 fx가 아니고요. fx 플러스 1이라는 놈이에요. fx 플러스 1. 자, x 얘의 근이 알파다. 얘의 근이 베타다. 자, 그러면은 fx 플러스 1이라는 식의 어떻게 생겼냐면은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갖는 거. x 플러스 1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 뭐 x 플러스 1이라는 걸 갖다 해보니까 x 플러스 1은 어디 갔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겠죠.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 x-1을 대입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fx가 나오죠, 사실. t-1 대입해서 괜찮고요. 자, 그러면 x 자리에다가 x-1 대입한 거. fx는 이렇게 생겼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fx라는 놈의 근은 알파 더하기 2라고 베타 더하기 1이 근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아무튼 이 상태로 옮긴 다음에 해줘도 되고요. 자, 기왕에 썼으니까 해봅시다. fx-2는 뭐다? 네, 여기 x 자리에다가 x-2 쓰면 돼요. 자, 이렇게 돼요. 얘의 근은 뭐다? 알파 더하기 3이 근이고요. 알파 더하기 3이 근이고요. 베타 더하기 3이 또한 근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x 자리에다가 x-3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fx-2가 바로 나오거든요. fx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x로 만들어진 다항식 이런 뜻인데 거기 x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여기 f5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f5는 x가 들어갈 자리마다 그 숫자를 그 x를 뭘로 바꿔 쓴 거다? 5로 내가 쓴 거예요. 그런 수식이다. 그래서 근이 바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근을 곱할게요. 알파, 베타 더하기 3,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9. 그래서 알파,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2니까 더하기 6 더하기 9. 그래서 얼마? 11 되겠네요. 이 부분이 조금 난 좀 찜찜하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요. 여기는 숫자를 갖다가 여기는 알파, 베타 이렇게 놓지 마시고 숫자로 아까처럼 내가 놨듯이 1, 2 이런 식으로 놔가지고 1차 방정식을 해도 마찬가지야. 이건 1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거든. 찜찜해서 얘기해볼게요. 자, 이거는 보고요. 자, 보자. 1차 방정식이 있었어. 2를 근으로 가져요. 2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은 되게 많죠, 당연히. 여기가 5가 돼도 되고 3이 돼도 돼요. 아무튼 이런 놈이 있어요. 자, fx는 0의 근이 뭐예요? 네, fx가 저렇게 생겼어. 뭐 5 이렇게 붙여 있어도 되고요. 안 붙어도 되고요. 그냥 a라고 할게요. 이 1차 방정식 근이 뭐예요? 2예요, 2. f2는 0이 돼요. 맞잖아요. 자, 그럴 때에 f 2x 플러스 1이라는 놈의 0에 이놈의 근이 얼마냐? 아, 2니까 5가 근이에요. 5 근 아니에요.
O 방정식의 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FE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1차식 어떻게 돼요? A EX 플러스 1 얼마가 근이에요? EX 마이너스 1은 0 2분의 1이 근이에요. 2분의 5가 뭐 5가 근이 아니고요. 5가 근이 아니고요. 2분의 1이 근이에요. 이 방정식에는. 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됐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빨리 계산하는 거보다 EX 플러스 1이 요 fx는 0의 근 알파로 가면 그 알파 여기서는 2가 되겠죠. 2라는 값을 갖게 하는 그런 x의 값. fx는 여기 알파라는 근을 가지면 요 값이 알파라는 값을 갖게 하는 그러한 x의 값. 이렇게 찾으면 가장 빠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자, 이 부분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1차 방정식의 해가 2예요. f2x 플러스 1은 0. x자리 2x 플러스 1 쓴 거. 그 방정식의 해는 2배 해주고 하나 더 해주면 되느냐.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x자리에 2x 플러스 1 써놓은 그러한 식이 되니까 요 값이 2가 되게 하는 그런 x의 값을 뜻해요. 새로 찾으셔야 돼요.